안녕,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 오늘 사건 바로 시작해볼게. 2009년 11월 17일 새벽 1시 40분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적한 도로에서 쾅쾅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때가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여기가 인적이 드물어서 이런 소란이 별로 없는 동네거든. 거기 근처에 살던 주민이 놀라서 밖을 쳐다보는데 소형차 한 대가 길가에 주차된 차들을 막 들이받고 있더라고. 사람이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막 이리저리 들이받던 차는 이내 멈췄고 슬쩍 이렇게 운전자가 보이는데 딱 봐도 엄청 다친 것 같아. 운전석 쪽에 본네트는 부서져 있었고 운전자 여성은 의식을 잃은 것 같은데 머리에선 막 피가 흐르고 있었어.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했는지 그 차 앞 유리에다가 머리를 부딪힌 것 같더라고.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남자는 안전벨트를 해서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어. 브리트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운전했던 여자를 막 흔들어 깨우고 있었지. 경찰과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해. 그리고 곧장 운전자 브리트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쉬는 거야. 우선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일단 생존을 했잖아. 경찰은 그 사람한테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물어보게 돼. 그는 사망한 브리트니의 남자친구 로버트 월터. 여자친구가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취한 상태다 보니까 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증언했지. 그럼 운전자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1987년 5월 6일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어.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인 스포츠를 배웠다고 해. 그래서 농구, 수영, 스키, 하이킹까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들을 즐겼었고 성격도 밝고 명랑해서 친구도 되게 많았어. 그런데 브리트니가 17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성격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 생기는데 브리트니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등대 같았던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엄마의 죽음은 어린 브리트니에게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 그래서 그 이후로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어. 엄마를 잊으려는 듯이 맨날 술 마시고 파티 가고 또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기까지 해. 그렇게 비행하는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2005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삶의 방향은 전혀 못 잡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 학생 때와는 좀 달라졌어. 이제 방황이 끝이 난 거지. 브리트니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엄마를 잃고 방황하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2007년 브리트니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면서 공군에 지원하게 돼. 가족들 모두 그녀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입대 후에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새 삶을 시작했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되게 많이 했었고 사람도 잘 사귀었잖아. 군대 생활에는 곧장 잘 적응해 나갔었고. 그러던 2009년 2월 초 브리트니는 이라크에 파병됐고 보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돼. 그리고 그곳에서 앞서 말한 남자친구 로버트를 만나게 된 거지. 둘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 통했어. 그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빠르게 연인 사이가 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는데 너무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 로버트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거야. 이걸 알게 된 브리트니가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하니까 로버트가 뭐라 변명을 하는데 들어볼래? 아내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군에서 나오는 금전 혜택 받으려고 그냥 서로 입맞춰서 형식적으로 결혼한 척 한 거래. 근데 실제로 그 군대에서 가족수당이라는 게 나오기는 하거든. 또 파병을 가면은 별거 수당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많기는 했어. 근데 어쨌든 거짓말 한 거잖아. 속인 거고. 특히나 군대에서 바람피잖아? 그 즉시 불명예 제대한단 말이야. 브리트니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결국 두 사람은 이 일로 헤어지게 돼. 근데 로버트는 브리트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너무 좋았던 거야. 다시 막 미친 듯이 매달렸고 둘은 다시 만나기로 해. 근데 이거 둘이 걸리면 완전 큰일 나는 거잖아. 일단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하기로 했어. 근데 또 둘이 만나던 중에 로버트가 태도 문제로 징계를 받고 결국 불명예제대를 하게 돼. 그리고 홀로 미국으로 먼저 돌아갔지. 브리트니는 4개월 정도 더 이라크에서 근무를 하고 곧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렇게 둘은 4개월 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돼. 브리트니 친구들은 둘이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뜯어말렸어. 아니 왜 굳이 유부남 만나냐고. 뭐 처음에는 그가 결혼한지 몰랐다 쳐도 이젠 다 알잖아. 진짜 그냥 불륜인 거야. 친구들의 만류에도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나. 근데 사실 로버트가 브리트니한테 약속을 했었거든. 미국 오면은 와이프 정리하고 너랑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브리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근데 미국에 오고 한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로버트는 아내 엘레나와 브리트니 둘 다 만나면서 거의 두 집 살림 하는 거야. 약속이랑 다르게 이혼을 계속해서 미루니까 브리트니랑 로버트 둘 사이에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고 갈등은 점점 더 커졌지. 헤어졌다 만났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와중에 로버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해. 2009년 10월 24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로버트가 브리트니의 얼굴을 때려서 크게 멍이 들기도 해. 경찰까지 출동했고 이 일로 로버트는 폭력 혐의로 체포돼서 며칠간 구금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지. 일단 로버트는 불명예긴 하지만 제대를 했어. 근데 브리트니는 여전히 군인 신분이었거든. 그녀의 상관이 브리트니가 불륜에다가 데이트 폭력까지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앞으로 절대 로버트 만나지 말라고 했어. 이제 한 번만 더 만나면 진짜 쫓겨날 거다 라고 경고했다고 해. 이날 이후로 브리트니는 정신을 차린 듯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고 대신 여성 풋볼 클럽에 가입해서 취미 생활을 즐겼다고 해. 좋아하는 스포츠도 하고 오랜만에 막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로버트는 아직도 브리트니를 잊지 못하더라고. 또 연락해. 2009년 11월 16일 밤 브리트니는 그녀의 풋볼팀과 덴버 시내의 클럽에서 파티를 하게 돼.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놀면서 팀 사진도 찍었었고. 근데 그 클럽에 로버트가 찾아온 거야. 그렇게 둘이 잠깐 얘기를 나누는 든가 싶더니 둘이서 나갔고 그날 밤 브리트니는 사망하게 된 거지. 교통사고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로버트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 로버트뿐이었잖아.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일 둘의 행적은 이랬어. 클럽에서 나와서 둘은 브리트니의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둘 다 술에 취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분명 고속도로를 달리고는 있었는데 자기가 잠에 들었고 쿵 하는 충격에 놀라서 깨보니까 무슨 처음 보는 동네에 와있고 브리트니는 옆에서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자기도 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이 골목에 오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의 증언에는 특별한 부분은 딱히 없었어. 사고로 망가진 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차가 사망사고 치고는 파손이 좀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에다가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충격이 더 세게 받았을 거고 또 앞으로 튕겨나가기도 했었을 거고 머리를 앞유리에 세게 부딪혔잖아. 그러면 차가 얼마나 망가졌던 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판단하게 돼. 그래서 조사원은 부검 결과서를 확인한 후에 사고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했지. 근데 브리트니가 군인이다 보니까 절차상 군 경찰도 사건 경위를 알아야 되거든. 군인이 사망한 사건인 거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건을 막 살펴보는데 동승자가 로버트인 걸 확인하게 돼. 이때 군 경찰은 브리트니의 사망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 그도 그럴 게 로버트가 브리트니 폭행해서 경찰에 체포됐던 게 얼마 안 됐었거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지. 게다가 처음에는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됐어.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뇌출혈이나 목뼈의 신경 손상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내부 전기부터 신경, 머리까지 다시 다 확인을 받다? 근데 그 어디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부 충격은 발견되지 않더라고. 그러면 머리의 충격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건가? 그때 부검이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른쪽 눈과 뺨에 멍자국이 발견됐고 얼굴과 눈 주변에 점상 출혈로 보이는 붉은색 출혈 자국이 남아있더라고. 이 점상 출혈이 뭐냐 하면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토할 때 그리고 목 졸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혈 흔적이거든. 그렇다면 혹시 브리트니가 타살일 수도 있다는 건가? 근데 목이 졸렸으면 목에 손자국 같은 압박흔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강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성대 쪽 연골이 다치거나 부러지기도 하고 그 흔적을 좀 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손자국은 없었어. 게다가 브리트니가 태어날 때부터 성대에 연골이 없었다고 해. 그래서 이 교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애매했던 거야. 결국 이 모든 걸 확신할 수 없었던 부검이는 그녀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게 돼. 경찰도, 군경찰도, 부검이도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보기에는 의심쩍다고 생각했어. 경찰은 우선 브리트니 주변 지인들한테 사고가 있었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결심해.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친구들 말에 따르면 브리트니와 축구클럽 선수들은 클럽에서 막 놀면서 사진을 찍고 놀고 있었대. 그러니까 상의를 벗고 공이나 손으로 가리는 되게 섹시한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놀고 있던 와중에 브리트니가 최근 헤어졌다고 말했던 남자친구 로버트가 클럽에 찾아왔었고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고 있었냐면 가짜로 막 상의를 벗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로버트가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당황스럽잖아. 브리트니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진짜 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 근데 일단 자기 보겠다고 이 클럽까지 오기도 했었고 울고 있으니까 브리트니가 로버트 데리고 따로 구석 가서 둘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대. 그러다가 밤 12시 반쯤 둘 다 취해서 클럽을 나갔다고 하더라고. 이때 브리트니의 상관도 한 가지 진술을 했는데 사건이 있던 날 밤 로버트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브리트니랑 함께 있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로버트도 군인이니까 알 텐데 브리트니가 이미 자기 만난 일로 그 경고 받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자기랑 만나고 있다고 또 얘기하면 브리트니가 불명예 제대하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연락한 거 보고 상사는 얘가 차이고 브리트니한테 복수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대. 근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다는 거야. 경찰은 여러 정황 및 탐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게 돼. 로버트를 살해 용의자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지.
이때 브리트니의 핸드폰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안에 로버트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너를 죽도록 미워해. 너가 나를 망쳐놨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저주 섞인 그런 말들이 잔뜩 남겨져 있는 거야. 이거 갈수록 점점 수상하지? 경찰은 로버트의 아내 엘레나에게 조사를 요청하게 돼. 처음에는 끝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던 엘레나는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로버트가 브리트니를 죽인 게 맞다라고 증언하게 돼. 사실 자기한테 몇 번이나 남편이 자백했었었대.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너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었었고, 거기에 겁을 먹어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었던 거야. 엘레나는 로버트와 나눈 대화를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해왔다면서 이걸 경찰에 제출하게 돼. 녹음 속에는 어떻게 브리트니를 살해했는지 생생하게 그 모든 순간이 남아있었지. 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던 브리트니의 시신 상태가 전부 이해가 되더라고. 결국 부검인은 그녀의 사인을 미상에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변경했고, 경찰은 수정된 부검 결과와 엘레나의 증언 그리고 녹음 기록을 근거로 로버트를 1급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돼. 2011년 8월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검찰은 추정한 사건 행적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게 되거든. 한번 들어봐봐. 사건이 있었던 날 밤, 로버트는 브리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벗는 사진을 촬영하는 걸 보고는 감정이 격해졌던 거야. 클럽에서부터 둘이 계속 언쟁이 있었었고 나와서 차를 타고도 그게 이어졌던 거지.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말싸움을 이어간 걸로 추정돼. 결국 로버트는 욱해가지고 그녀를 폭행했고, 깜짝 놀란 브리트니가 정신을 못 차리자 급하게 자기가 운전대를 막 잡아가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는 골목에 차를 세운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로버트가 직접 운전해서 가까운 한적한 도로로 이동한 걸로 보여. 브리트니가 계속 소리치면서 화를 내니까 순간 자기를 신고할까봐 겁이 났고 팔로 그녀의 목을 눌러서 살해했어. 그리고는 차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고를 냈고 브리트니를 운전석으로 옮겨놓은 거지. 이후 사람들이 나오자 그녀를 안고 막 우는 척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하지만 로버트는 살해 혐의를 전부 부인했어. 그날 있었던 일은 그냥 술에 취한 브리트니에 의해서 일어난 교통사고일 뿐, 그때 당시에 자기는 옆자리에서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고가 난 후에나 깨어났다. 그리고 아내 엘레나가 제출한 그 통화 녹음에는 아내랑 계속 싸우니까 그냥 내가 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좀 피하겠다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 상황에서 엘레나의 증언이 아주 중요하겠지? 근데 그녀는 로버트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었어. 로버트는 엘레나와의 결혼을 군대에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그냥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오랜 연인 사이였어. 엘레나는 로버트를 아직 사랑했고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용해서 허위 증언을 계속 요구했던 거지. 하지만 로버트는 구금 상태에서 동료 죄수를 통해서 아내 엘레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다 들켜서 아내가 알게 된 거야. 결국 엘레나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증언하게 돼. 배심원은 이틀간의 심의 끝에 로버트의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청부 살해하려고 했던 로버트. 브리트니 살해 동기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많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든. 근데 경찰들이 추정하기론 그가 클럽에서 노출 사진을 찍는 그녀를 보고 술에 취해서 분노했고 살해한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해.
근데 지는 뭐 바람피고 할 거 다 하면서 브리트니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났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 어쨌든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기는 영국 남동부 코팸 지역에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택단지야. 2009년 6월 6일, 이 고요한 마을에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리고 그 앞에는 쓰레기통 하나가 놓여 있었지.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영국 주택단지는 정해진 날짜에 쓰레기통을 집 앞에 꺼내두면 수거차가 지나가면서 싹 비우는 방식으로 그걸 다 가져간다고 해. 그런데 이날 집 앞에 쓰레기통이 그대로 남겨져 있던 거야. 와, 이번 거 너무 무거웠나? 이게 또 일정 무게가 넘으면 종종 안 가져가거든. 사실 전에도 이거 너무 무거워서 두고 간 적도 있었었고. 대체 이거 안에 뭐가 든 거야? 무심코 내부를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사람이 시신이 있었던 거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어. 곧바로 시신의 신원을 알아냈는데 바로 멜라니 월너라는 여성이었지.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경찰은 엄청 당황했어.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3년 전인 2006년 이미 사망한 걸로 신고가 되어 있었던 거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일단 이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통 주인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자, 최초 발견자는 이 집 주인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살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 바로 피해자의 남편, 피터 월너가 살고 있던 거야. 쭉 그 집에서 살다가 얼마 전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되니까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을 비운 상태였어. 그래서 집주인은 집 다시 새로 내놓으려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통 안에서 피터 아내 멜라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제일 의심되는 사람은 당연히 피터잖아. 경찰도 그를 용의자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지. 그럼 피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보니까 이미 출국한 상태였고 몰타에 있었어. 심지어 혼자가 아니라 당시 여자친구인 릴리아 페넥이랑 같이 있더라고. 심지어 둘이서 새 출발하면서 아예 거기로 그냥 이민을 간 거야. 그렇게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전에 살던 집 앞에 부인 멜라니 시신이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된 거지. 사실 해외까지 떠난 그 용의자 어떻게 잡아오나 경찰은 고민이었는데 피터가 쥐가 좀 찔렸는지 뭐 어쨌는지 스스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 2009년 6월 17일 피터는 영국 공항에 도착했고 바로 경찰에 인계됐어. 그리고 순순히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걸 인정하더라고. 근데 죽인 건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리는 절대 아니래. 이게 다 그냥 사고였다 이거지. 잠깐만. 근데 멜라니가 3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시신은 지금 발견됐잖아? 그럼 그녀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까? 멜라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거든? 근데 멜라니는 영국에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진 않았었어. 그래서 사위 피터가 말한 대로 가족들은 모두 3년 전 멜라니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던 거야. 피터가 이 소식을 전하러 직접 남아공에 왔었는데 이때 그녀의 유골함을 들고 와서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 아내를 안치하고 싶다라고 했었었대. 하지만 지금 그녀의 시신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잖아. 그럼 그 유골함은 대체 뭐야? 피터는 왜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가짜 유골을 안치하는 그런 쇼까지 벌인 걸까? 우선 피터와 멜라니의 인연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멜라니는 남아공 출신이라고 했었잖아?
1996년 홀로 영국으로 이주했고 메리어트 호텔에 취업해서 케이터링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었지. 그리고 같은 호텔에서 메인 셰프로 일하던 피터를 만나서 2001년 둘은 짧은 연애 끝으로 결혼도 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호텔에서 일했었다고 해. 피터와 멜라니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그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 사실 피터는 아내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이래라 저래라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자기한테 다 맞춰주길 바란 거지. 멜라니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점점 지쳐갔지만 피터 많이 사랑했거든. 그래서 대부분 맞춰줬다고 해. 솔직히 동등해야 되는 이 부부 사이에 이미 뭔가 완전 잘못된 거지. 그러던 중에 피터가 다른 호텔로 이직을 했는데 거기서 바람을 피더라고. 와, 아내는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면서 지는 불륜이나 저지르는 거야. 그 상대는 릴리아 페넥. 사건 이후에 그 몰타에서 같이 있었던 그 여자 기억나지? 그런데 이 외도는 얼마 안 가서 금방 들통나고 말아.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멜라니가 피터 따라서 같은 호텔로 이직을 했던 거야. 피터랑 페넥이랑 엄청 티를 냈는지 회사에 싹 소문이 났었거든. 그렇게 다른 직원을 통해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진짜 엄청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났지만 피터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돼. 둘 관계를 정리하면 이거 모든 걸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때 피터는 알겠다면서 그녀랑 헤어지게 돼. 근데 이때 멜라니가 피터를 떠났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속상하더라고. 내연 관계는 정리가 됐지만 직원들도 남편 바람핀 거 다 알았잖아. 솔직히 그 여자랑도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멜라니가 직장을 옮기게 돼. 근데 이거 피터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은 쥐가 하고 왜 아내가 직장을 옮기냐고. 뭐 어쨌든 결국 멜라니가 호텔 떠났지? 근데 아내가 없어지자마자 또 바람 피우더라? 와, 얘 진짜 그냥 버릇이라니까? 이번에는 엠마 해리슨이라는 새로운 동료였어. 멜라니는 이 사실까진 알아채지 못했어. 오히려 부부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해.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악화되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지. 남편이 바람 피느라고 아예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나아지겠어. 피터는 아예 지 바람기를 자제할 의지 자체가 없었거든. 그렇게 위태위태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와중에 사건이 발생한 거야. 2006년 9월 1일 남아공에 있던 멜라니의 부모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 그건 피터였는데 멜라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터는 한밤중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거기에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었대. 바로 구급차 부르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야. 피터는 그녀가 평소 심혈관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했었어. 이후 멜라니의 부모님은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영국으로 왔고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피터는 그 어머님 아내 얼굴이 너무 검푸르게 변해 있어서 보지 않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라면서 그들을 설득했어. 끝내 가족들은 멜라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었대. 얼마 후 그녀의 고향에서 추도식이 열렸고 피터도 거기에 참석했어. 멜라니의 유골과 함께 그들의 결혼 반지도 안치했지. 근데 추도식이 끝나고부터 피터의 태도가 이상하더라고. 그게 멜라니 부모님은 사위한테 딸의 사망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피터가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계속 미루는 거야. 부모님은 그래 아직 아내를 못 잊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참고 기다려줬지.
근데 당시 피터의 직장 동료들 생각은 달랐어. 그들이 기억하길 피터는 아내를 잃은 사람 같지 않았고 하나도 슬퍼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오히려 평안해 보였다는 거야. 심지어 당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엠마 해리슨이랑도 계속 만났다고 해. 그렇게 2년이나 지나고 말아. 멜라니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의 사망 진단서를 받지 못했어. 그때까지도 계속 기다려줬거든. 솔직히 2년이면 좀 과하게 기회해준 거 아닌가 싶지? 이게 또 이유가 있다. 이 사망 진단서 얘기를 꺼낼 때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로 피터를 위로해줬었다고 해.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황당한 우편물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건 멜라니 명의 교통위반 딱지인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사망한 사람한테 교통딱지가 발급되냐고. 심지어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터야. 부모님은 이게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더 이상 사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따로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영국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딸의 사망 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게 돼. 그렇게 밝혀진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야. 멜라니의 사망 당시 근처에 있던 병원, 응급실, 장례식장 그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어. 당연히 사망 신고도 안 되어 있었었고. 그래서 피터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봤지만 그는 연락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더라고. 피터의 수상함을 눈치챈 건 멜라니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어. 엠마 해리슨 기억나지? 그 멜라니 사망하고도 계속 만나던 그 불륜녀. 그녀가 우연히 피터랑 멜라니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피터가 지금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엠마는 갸웃했어. 최근까지 부모님이 건강한 모습을 자기가 똑똑히 봤거든. 그 순간 가족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이 모습에 이 사람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피터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더라고. 사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에게 또 다른 연인이 있던 거야. 그녀의 이름은 레베카 잭슨.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심지어 레베카는 피터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피터가 이제 좀 정착하나 싶었지만 그녀가 출산하자마자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레베카는 이 갑작스러운 이별에 충격을 받았지. 대체 왜 그런지 영문도 몰랐으니까. 사실 또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었던 게 밝혀져.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방금 자기 아이 낳은 그 레베카를 떠난 거야. 진짜 책임감도 없고 개념도 없고. 도대체 이번엔 누굴 만난 걸까? 바로 릴리아 페넥. 그 피터가 호텔 이직하고 처음 바람폈던 그 여자잖아. 당시에 아내 요구로 연락 끊었었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이 다시 막 문자를 주고받더니 만나기 시작했던 거야. 결국 피터는 레베카랑 헤어지고 페넥과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어. 그런데 그의 그 복잡한 여자 관계가 호텔에 완전 소문나버려. 회사 분위기 홀인다고 결국 해고당하고 만 거지. 그렇게 집세를 못 내는 신세가 됐던 거야. 이때 피터가 3년간 숨기고 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 알고 보니까 피터는 멜라니가 사망한 후 그녀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해왔던 거야. 근데 이제 집을 비워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하다가 몰타로 이주하기로 결심하면서 쓰레기통에 멜라니 시신을 버리고 떠나기로 했어. 다음날 쓰레기 수거차가 가져가면 아무도 멜라니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쓰레기통 무게가 기준치를 넘으면서 수거되지 않았던 거야. 진짜 이 쓰레기통이 그대로 쓰레기장에 갔으면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피터는 멜라니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주장하더라고.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둘은 크게 싸웠다고 해.
이때 아내가 밀대로 남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피터는 그녀를 막는 과정에서 세게 밀쳤는데 멜라니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대로 사망했다는 게 피터의 증언이야.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시신유기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뿐이지 절대로 고의로 죽인 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시신을 살펴본 경찰의 주장은 달랐어. 그들은 잠들어 있던 멜라니의 뒤통수를 둔기로 가격해서 살해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멜라니의 시신에서 수면 한 대가 발견됐다고 해. 이거는 그녀가 수면 도중에 사망했다는 정황 증거로도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더 조사를 해보는데 이 사건이 또 계획적인 것 같더라고. 왜냐면 피터의 수상한 행적들이 발견됐었거든. 멜라니의 사망 이후 딸인 척 멜라니 부모님한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활 반응을 만들기도 해. 사고로 아내가 죽어서 당황했다며. 근데 이렇게 치밀하다고? 그리고 피터가 바로 멜라니 가족들한테 그녀의 사망 소식을 알린 것도 아니야. 큰 냉동고를 하나 사서 그 안에 시신을 처리하고 나서야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이 모든 행동은 피터가 패닉 상태였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 경찰이 추정해봤을 때 피터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멜라니 이후에 많은 여자들을 만나기도 했었었고 2010년 5월 26일 피터의 재판이 열렸어. 그는 멜라니의 죽음을 은폐한 이유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는 거야. 멜라니의 사망 이후 보였던 그 행동들도 자기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만 늘어놓더라고. 재판부는 그런 피터의 모습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게 돼. 그래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지. 피터가 멜라니의 유골이라면서 그녀의 고향까지 들고 갔던 그 유골함. 그 안에 있던 건 대체 뭐였을까? 당연히 멜라니는 아니었고 바베큐 그릴에서 잿가루를 이렇게 긁어내서 그 안에 넣어놨다고 해. 진짜 유족들 마음은 전혀 생각도 안 한 거지. 이렇게 악랄하고 철저하게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피터는 결국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유족까지 능욕한 거야.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도 악한 사람이 많다는 게 정말 씁쓸하다.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